자, 이번엔 11번째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설명만 잘 들으면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 직선이라는 것은 1차 함수를 의미하겠죠. 그쵸? 자, 그럼 상황은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얘가 2차 함수와 만나나요? 아니요. 안 만나죠. 그쵸?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하나. 이런 걸 뭐라고 해서 접한다라고도 얘기했었죠? 네.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만나요. 몇 개 점에서 만납니까? 두 개.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나고요.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 얘는 만나지 않죠. 네.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선생님이 2차 함수를 fx라고 해보고요. 이 직선의 함수들을 gx라고 해볼게요. 자, 먼저 이거부터 공부해 볼 겁니다. 지금 공부하는 건 2차 함수와 1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두 가지 이상의 함수가 우리가 만나는 위치에 대한 해석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봐봐. 만난다는 것은 이런 점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만날 때 이런 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만약에 여기가 a, b인 점이라고 해볼게요. 네. 자, 그럼 이 x자리인 a 값을 이 2차 함수의 x에 대입해도 아니면 1차 함수의 x에 대입해도 동일한 y 값인 b가 나오겠지.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서로 만난다는 개념은 뭐냐면 동일한 x값과 동일한 y값을 갖는 위치가 있다,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야. 이해돼요? 자, 그럼 우리가 2차 함수를 y는 fx라고 하고요, 1차 함수를 y는 gx라고 놔뒀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교점, 그 다음 만난다, 이런 개념을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 y와 이 y가 서로 같겠죠? 교점에서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해보면 지금 보이는 데서 뭐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이 두 점에서 만나는 같은 경우에는 x값이 몇 개 나오겠어? 두 개. 두 개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점에 대한 해석은요, 두 그래프에 서로 y값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만약에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몇 개 점에서 만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쵸? 자, 해석해 봤더니 x값이 한 개가 나왔어. 그럼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해석해 봤더니 x값이 값이 없어. 허근이 나왔어. 그럼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둘은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만나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어떤 교점 관계가 나오게 되면 뭐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y는 y다를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적어두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3 졸업할 때까지 수능에서도 써먹는 개념들이니까. 자, 어떤 두 그래프가 만난다, 교점이 보이다 얘기하면 뭐부터 시작한다고? 그렇지. y는 y다. 이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작을 할 수 있으면 기억이 나기 시작하니까요. 미나 이해되니? 네. 다 적었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이런 것들 나오죠. 그쵸? 선생님이 방금 정리해 준 거에 다 들어있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잘 이해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기본 문제를 이용해서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자, 1차 함수도 마찬가지죠. 직선이나 1차 함수나 똑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자, 뭐가 나왔어요? 교점이 나왔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우린 y는 y다로 해석할 거고요. x좌표를 구하세요. 자, 여기서 해석했을 때 x값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쵸? 자, 해볼게요. 자, 양가로 1번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나와 있네요. 자, 교점을 해석하려면 y는 y다라는 식을 만들어 봐야 되겠지. 그치? y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만족하는 x값이 있는지, 두 개라면 교점 두 개, 한 개라면 교점 한 개, 없다면 교점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잘 보세요. 자, 2차 함수의 y는 얘랑 마찬가지죠. 그쵸? 자, 그 다음 1차 함수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마찬가지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얘를 이항에서 정리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5가 는 0이 될 거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봐봐. 결과적으로 y는 y다를 가지고 식을 정리했더니 어떤 모습이 됐어 지금? 그렇지, 2차 방정식이 됐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에서 x값을 해석하거나 뽑아내는 거지. 그럼 뭘로 바뀌겠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거나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것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해됩니까? 자, 지금 물어보는 건 x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 해야 돼? 근을 구하세요가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인수분해를 하거나 완전제곱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하거나. 그렇죠? 인수분해 됩니까? 네.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5 또는 얼마? 1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x가 마이너스 5일 때도 교점이 생기고요. x가 1일 때도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지. 자, 몇 군데서 만난다? 두 군데서 만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양가로 2번 직접 빠르게 한번 해보시고요. 1분 뒤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최대 최소까지 진도 나가시면 거기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입니다. 어디요? 바로 뒤요. 학원 자체적으로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공부를 하세요. 근데 왜 선이 있냐? 그때 그 스캐너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이분 좋지 않았어요? 민규 보는데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줄은 네. 그 파일 자체에 들어가 있어. 아. 자, 다 해보셨나요? 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교점에 대한 해석이니까 뭘로 시작한다고요? y는 y다. 자, 2차 함수의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고요. 1차 함수의 y는 2x 마사. 그쵸? 자, 정리해 주시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은 0이 될 것이고. 자,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인수분해 되나요? 네. 자, 2x로 시작할 거고요. x로 시작하시겠죠. 자, 상수항은 1하고 3밖에 없으니까 적당한 데다가 3하고 1을 대입해 보고요.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가운데 마이너스 7x라고 나오겠네. 그치? 자, 그럼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나 혹은 3이 되는 거죠?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겠어요? 두 점에서 만나고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다음 직선 밑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뭘 물어봤어? 위치관계. 위치관계라는 것은 두 그래프가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만나면 몇 개 점에서 만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야? 교점 얘기하는 거니까 뭘로 시작해요? y는 y다. 자, 그럼 만나는 위치관계에서의 교점 x를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그건 아니죠? 어떤 상태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y는 y다로 해석하실 거고요. 자, 2차 함수의 y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1차 함수 y는 2x 플러스 1. 그쵸? 식을 정리해 봅니다. x제곱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 그치?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건 그 위치가 x좌표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니죠. 어떻게 만나고 있어요?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뭘 물어보는 거야? 근 몇 개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할 필요가 있나요? 뭘로 확인하면 돼요? 뒷판별식이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뒷판별식 해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되고요. 뒷판별식의 결과값이 중요하나요? 부호만 중요한 거지. 얘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될 테니까 몇 개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를 푸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말을 많이 하고 있지, 그치? 개념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가로 3번으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양가로 3번으로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1분 드립니다. 양가로 3번을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3번이 아니라 양괄호 3번입니다. y는 y다 시작해야지. 민규야, 너 네이버 카페 가입했니? 아, 맞아요. 뭐가 맞아? 해야 돼요. 빨리 하세요. 네. 할 때 그 자기 이름으로 해야 돼. 네. 선생님 이렇게 한 일주일 뒤에 했어. 네. 느낌이 막 코피 날 것 같이 머리가 아프네. 그럴 때는 가셔야 돼요. 안 돼요. 아, 돌아가셔야 돼요? 다 해보셨나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위치 관계입니다. 그럼 뭘로 시작해요? 교점에 대한 해석이니까 y는 y다. 자, 2차 함수의 y는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일 것이고 1차 함수의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 그쵸? 식을 이항해서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6x에 플러스 9는 0이 될 것이고, 그쵸? 자, 우리가 인수분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위치관계를 물어봤으니까 뒷판별식의 부호 판단으로 충분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얘는 인수분해서 편하긴 해요. 그쵸? 근데 뒷판별식 하겠습니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0이 되죠? 뒷판별식 0이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쵸? 여기선 위치관계가 한 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접한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중근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물어보는 게 위치관계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넘어가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볼게요. 문제 해석해 봅시다. 자, 2차 함수가 나오고 있고요. 얘와 직선 1차 함수죠. 그쵸? 자, 위치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위치관계 뭐라고요? 만나니? 만나면 몇 개 점에서 만나니? 이런 얘기죠. 그쵸? 자, 그럼 뭐랑 마찬가지야? 교점의 해석과 마찬가지니까 우리 뭘 신경 써서 해야 돼? y는 y다라는 식을 만들어야겠구나. 그쵸? 자, 그럼 y는 y다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2차 함수의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고요. 자, 1차 함수는 x 마이너스 k가 되고 있죠? 식을 정리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0이라고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y는 y다식을 정리하니까 뭐가 됐어요? 2차 방정식이 됐죠?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이 얘기는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뭐를 해석하는 거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와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 혹은 접하고 있어 이런 얘기는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뭐? 중근을 가질 때랑 마찬가지 해석일 것이고요. 만나지 않아. 그럼 x값이 존재하지 않아. 이런 얘기니까 뭐? 허근을 가질 때와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또 어때? 좋아요. 방금 전에 풀었던 이번 문제 3번에 있는 것과 같은 유형입니다.
그 전에도 2차 방정식의 3번 유형과 같은 얘기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 같은 개념이라는 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는 뒷판별식 0보다 클 때고 얘는 중근이니까 0일 때고 허근이니까 0보다 작을 때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뒷판별식은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에 a의 c는 k-2죠. 그쵸? 자, 얘가 0보다 크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서 y는 y다를 해석하는 x값이 두 개 나타나니까 교점이 두 개. 그쵸? 자, 약분해주고요.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k 넘어가면 k는 작아요. 3보다. 그쵸? 자, 그럼 얘는 k가 3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야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k는 3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똑같은 식이니까 뒷판별식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있는 만나지 않으려면 k는 3보다 큰 영역에서 만나지 않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봐봐. 2차 방정식. 그쵸? 그 다음 2차 함수에서 x절편의 해석. 그 다음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에 대한 해석. 그 세 개가 결국엔 다 같은 거다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연결하면서 가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것 따로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수학 못해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아, 세 개가 사실은 같은 걸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대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시험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 자, 2차 함수죠. 자, 이 그래프와 직선에 뭐가 나왔습니까? 교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점이 몇 개래요? 두 점에서 만난다. 근데 우린 교점이라는 문제를 파악했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식은 y는 y다라는 식을 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자, 그럼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가 2차 함수의 y이고요. 1차 함수의 y는 2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식을 정리해 주시면 2x 제곱에 이항하면 a-2의 x에 플러스 5 마이너스 b는 0이란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식을 정리하고 나니까 뭐가 됐어? 새로운 2차 방정식 꼴이 되는 거고요. 자, 문제에서 두 뭐가 나왔어요 지금? 교점에 x좌표가 나와 있죠? 그 얘기는 얘를 해석하면 x값이 뭐뭐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3과 2가 나와요.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우리가 해석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쵸? 자,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자,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a분의 b를 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해돼요? 자, 그럼 좌변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3과 2는 2분의 4가 될 테니까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그쵸? 자, 오른쪽은 2분의 마이너스를 위로 올려봅시다. 뭐가 됩니까? 2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좌변 구변의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만 같으면 되겠지. 그럼 a는 얼마가 적당해요? 1이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이번엔 두 분의 뭘 해봐야 돼요? 곱을 해봐야 되겠죠? 2분의 3과 2를 곱한 게 바로 알파 베타가 될 거고요. 자, 알파 베타는 a분의 c죠? 자, a가 2고요. c가 5마비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좌변을 정리하면 약분되면서 마삼이 될 거고요. 우변엔 2분의 5마비가 되겠네. 그치? 자,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은 5마비가 될 거고요. 자, 마비는 넘어가고 마륙이 넘어오면 b는이 되겠죠? 11이 나올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풀라는 것은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5번에 12입니다. 라고 했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봐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 푸는데 급급하지 말고요. 중간중간에 해석이 하나라도 안 된다면 다 물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차피 문제가 개념을 가지고 해석이 되고 분석할 수 있으면 누구든 다 풀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지금은 사소하게 계산해서 틀리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 집중해 달라고요? 문제 분석하는 걸 집중해 주세요. 알겠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고요.
자, 얘와 직선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교점. 그쵸?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우린 y는 y다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할 거고, 그치? 자, 한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몰라요. 그쵸? 두 교점인데 그 중에 한 개를 얘기한 건지, 그치? 교점이 한 개만 발생하는 건 아직은 모르죠, 그쵸? 자, 그 x좌표가 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자, 어쨌든 간에 y는 y다라는 식을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자, 2차 함수의 y와 1차 함수의 y로 만들어 보시고요. 그쵸? 자, 그 다음 정리해보면 x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에 묶어주시면 a 플러스 1의 x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런 식이 될 텐데 이런 식에서의 x값에서 뭘 준 거예요? 하나를 준 거죠. 맞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상태까지 온다면 2차 방정식에 한 근을 준 거지. 자, 2차 방정식에 근을 하나 주시면 뭐 하면 돼? 대입하면 성립한다죠. 그런데 주어진 근이 루트나 i를 가지고 있으면 뭘도 생각해 봐야 돼? 켤레근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켤레근은 항상 갖는 게 아니라 뭐? 개수나 상수가 무슨 범위? 지금은 유리수 범위 내에 있어야지만 무리수의 켤레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 있는지 보자. 유리수 A, B에 대하여. 그쵸? 자, A와 B가 유리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개수와 상수는 유리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한 근은 얘가 되겠구나 라고 확신에 차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다시 보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 수 있을 때잖아. 그치? 그럼 뭘 이용해서 풀어야겠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두 근의 합을 봅시다.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한다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그쵸? 자, 좌변을 정리해보면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그럼 a는 얼마야? 3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근의 곱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켤레 관계의 두 근의 곱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으로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결과가 될 것이고요. 자, 좌변을 한번 합차 공식으로 생각해 보면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1 거의 제곱이 될 테니까 얼마? 1이겠네요. 자, 마이너스 b를 이항시켜주고 반대 걸 넘겨오면 b는이 되겠죠? 얼마? 마이너스 2라고 b값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풀라는 건 두 개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얼마예요? 1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느끼는 거 없어요? 해석하고 나면 다 똑같은 문제야. 이해되십니까?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가봅시다. 자, 2차 함수가 나와 있고요. 자, 얘와 직선에 뭐래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죠. 그쵸? 이번에 교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죠? 하지만 만난다는 게 뭡니까? 교점이란 얘기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린 무엇으로 식을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y는 y다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y는 y다 식을 만들어 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1차 함수의 y인 2x 플러스 3과 같다. 이게 y는 y다죠. 식을 정리해 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마삼은 0이다로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x값 몇 개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나와야 되죠? 다시 얘기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우린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것을 뭘로 판단합니까? 뒷판별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우린 얘를 가지고 뒷판별식을 해봐야 되는 거지. 뒷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고요.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4 약분해 주시고요. 4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 되겠구나. a만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a가 양수가 되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 a가 7보다 작으면 이 두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구나. 그렇죠? 자, 물어보는 건 가장 큰 자연수 a를 얘기했으니까 가장 큰 자연수는 7보다 작은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쵸? 6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해놓고 잘못 거였는데?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직선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자, 뭐 하래요? 접하도록. 접한다는 얘기는 뭐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무슨 얘기입니까? 교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만나지 않는다. 얘도 교점에 대한 얘기야. 그치? 교점이 없다란 얘기니까. 그쵸? 자,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y는 y다의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죠? 자, 2차 함수의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일 것이고요. 1차 함수의 y는 x-1입니다. 자, 이항해 주시면 x제곱에 k-1의 x에 플러스 2는 0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자, 뭐 한대요? 접한대요. 접한다는 것은 x값, 만나는 교점 x값이 한 개만 나타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2차 방에 해석하면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중근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이런 얘기일 거고요. 자, 중근을 어떻게 해석하죠? 뒷판별식은 0일 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뒷판별식 해보시면 k-1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c는 0일 대가 될 거고요. 그쵸? 이거 다 전개해야 될까요? 아니죠. 왜? 우리가 좋아하는 완전제곱식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k-1의 완전제곱은 8이다로 해석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쵸? 자, 그럼 k-1은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럼 k는 얼마가 돼요? 1 뿔마 2루트 2가 되겠죠? 그럼 두 개를 합치라고 했으니까 합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네요. 그쵸? 켤레니까. 자, 그런데 봐봐. 지금 선생님이 풀어드린 거 잘못된 방향이야. 봐봐. 잘못된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k 값은 어디 있는 거야? 뒷판별식 0을 만족하는 형태의 식에서의 미지수를 얘기하지. 맞아?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 k로 구성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더해주세요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근을 뽑아서 더했죠. 그러면 안 돼요. 답은 맞지만 이렇게 풀면 시간이 더 오버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k의 제곱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1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7은 0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는 k 값이 몇 개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원하는 건 k 값을 모두 합치란 얘기니까 k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얘기하니까 뭘로 끝내셔야 돼요? 두 근의 합은 2입니다로 끝내셔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도 답은 맞잖아요. 답은 맞지만 이렇게 연습해서 시험장 들어가시면 시간이 오버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4번까지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그럼 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나오고요. 자, 그래프와 직선. 얘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얘는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죠. 자,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 보는 항등식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교점에 대한 얘기죠. 그럼 뭘로 해석해요? y는 y다라고 해석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y는 y다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2차 함수의 y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ak고요. 는 자, 1차 함수의 y는 b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 이게 y는 y다 일 거야. 그치? 자, 식을 정리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b의 x 그 다음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4는 0이 되겠죠. 그쵸? 자, 여기에서 접할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중근을 가져서 x값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뒷판별식이 0이 돼야 될 거고요. 그쵸? 근데 이 과정에서 얘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어입니다. 자,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는 얘기는, 그치? 접한다는 걸 해석할 때 우리가 뒷판별식이 0이라고 해석하잖아? 그럼 그 상황이 되는 데 있어서 k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라는 얘기니까
D판별식이 0을 만족하는 데 있어서 K값은 관계없을 때와 마찬가지겠죠. 뭐부터 해야 돼? D판별식이 0이다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D판별식이 0을 해보겠습니다. D판별식은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가 될 것이고요. 얘가 0이다. 그쵸? 그러면 이 식 안에서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얘기라고. 그치? 자, 먼저 정리를 해주고요. 자, 4K의 제곱 마이너스 4BK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4AK 마이너스 16은 0. 4K 제곱은 소거돼서 없어지네요. 그죠? 자,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제 뭘 해석해줘야 돼? K 값에 관계없기 위해서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으로 정리해주시면 되겠죠. 자, K가 있는 건 마이너스 4BK 마이너스 4AK가 있죠? 자, 그럼 마이너스 4A와 마이너스 4B가 묶여서 들어갈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 K가 없는 것은 B제곱과 마 16이 있네요. 그쵸? K가 없는 건 B제곱과 마이너스 16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K 값에 관계없기 위해서 K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있으니까 K의 모든 힘을 잃기 위해서는 곱셈에서 얘가 0이 돼야지만 K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성립하기 위해서 우변이 0이니까 얘도 0이 돼야지만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맞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4A는 4B가 될 거고요. A는 마이너스 B와 같다는 식이 나올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여기서는 B제곱은 16이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나올 거고요. 맞아요? 자, 그럼 A는 B와 똑같지만 반대해 보여라고 했으니까 B가 플러스 마이너스 4라면 A는 마이너스 플러스 4입니다.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플러스 4에 대응되는 게 뒤에 마사죠? 이런 걸 우리가 복호동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수학의 상식이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4 써보고 뒤에 마뿔 4라는 얘기는 복호동순 앞에가 플러스일 때 뒤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곱해보래요. A, B. 자, 그럼 플러스 4일 때 마4를 곱하면 마 16이고요. 마4일 때 플러스 4 곱해도 마 16이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6일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봐봐. 교점에 대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교점은 뭐라고요? 공유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쵸? 두 그래프가 같은 x와 같은 y를 갖는 지점이니까, 그쵸? 어떻게 식을 들어갑니까? 두 그래프의 y가 같을 때 그걸 만족하는 x를 해석하는 거 들어가는 거죠? 근데 결국 2차와 1차를 섞었을 때 2차 방정식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교점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없는지는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허근이 나온지로 해석이 되니까 또 뭘 빌려오는 거야? D판별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